민우야, 내 와이프. 정말 대단하더라. 옆집 재훈이가 술에 취해 말했던 그 한마디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나도 처음 알았어. 수진이 언니가 그렇게 열정적인 사람인 줄. 그날 밤 나는 재훈의 아내 은영이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훈은 내 아내 수진이와 함께 있었어요. 토요일 밤마다 반복되는 우리만의 비밀. 4명이 함께 시작했지만 끝은 2명씩 따로였습니다. 정말로 이런 일을 하는 건가? 52살의 나이에 이런 선택을 하다니. 하지만 나 자신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처음 은영이의 손을 잡았을 때의 떨림을, 그리고 내 아내가 다른 남자의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봤을 때의 기묘한 흥분을. 민우 씨, 정말 괜찮으세요? 은영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가 원했던 일이잖아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심장은 터질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나는 운명의 선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25년 결혼 생활에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을 경험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무언가 소중한 걸 잃어버리는 것 같은 불안함도 있었습니다. 수진이와는 비교할 수 없는 낯선 감각이었거든요. 그 순간 나는 깨달았어요. 결혼이란 게 얼마나 복잡한 건지를 말이에요. 구독과 좋아요로 채널을 응원해 주시면 황혼 고백의 새로운 사연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작년 봄부터 시작됐습니다. 나는 이민호, 52살의 중견 건설회사 부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아내 수진이는 49살로 25년간 평범하지만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해왔습니다. 슬아의 자녀는 없었어요. 수진이가 젊었을 때 부인과 문제로 아이를 갖지 못했거든요. 그게 우리 부부의 유일한 아쉬움이었습니다. 15년 전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로 이사 왔을 때 옆집에 재훈이네 가족이 살고 있었어요. 장재훈, 50살로 IT 회사 이사였고 그의 아내 김은영은 47살의 전직 승무원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대학생 딸 하나가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옆집에 이사 온 이민우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저는 장재훈이라고 해요. 이쪽은 제 와이프 은영이고요. 첫 만남부터 재훈이는 시원시원한 성격이었어요. 은영 씨는 예전 승무원 출신답게 단정하고 우아한 분위기였습니다. 키가 168cm 정도로 늘씬했고 짧은 단발머리가 잘 어울렸어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불편한 일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희도 잘 부탁드려요. 그렇게 우리 두 부부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처음에는 복도에서 마주치면 인사하는 정도였어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나 재훈이네 집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당신이 그걸 왜 내 허락도 없이... 허락? 우리 돈 쓰는데 무슨 허락이야? 복도까지 들리는 부부싸움 소리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영 씨를 마주쳤는데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은영 씨, 괜찮으세요? 아, 네. 괜찮아요. 어젯밤 잠을 못 자서. 그녀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후로도 재훈이네 집에서는 자주 다툼 소리가 들렸어요. 대부분 돈 문제나 집안일, 재훈이의 늦은 귀가 시간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민우 씨, 우리 집 소리 많이 들리죠? 죄송해요. 어느 날 주차장에서 재훈이가 민망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부부면 그럴 수도 있죠. 에이, 그래도 요즘 집사람이랑 좀 안 맞아서요. 결혼 생활이 원래 그렇잖아요. 민우 씨네는 부부 사이가 참 좋아 보이던데요. 재훈이의 말에 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사실이었습니다. 수진이와 나 역시 요즘 들어 대화가 많이 줄어 있었거든요. 25년을 함께 살다 보니 말할 것도 없고 관심사도 달라졌어요. 수진이는 요가와 친구 모임에 빠져 있었고 나는 회사 일과 가끔 골프가 전부였습니다. 잠자리도 한 달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했어요. 그냥 익숙함으로 함께 사는 동거인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래도 민호 씨네는 싸우는 소리 한 번 못 들었는데요. 싸울 일도 없어요. 대화 자체를 안 하니까. 그것도 그렇네요. 재훈이가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그 대화 이후로 재훈이와 나는 가끔 맥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주로 주말 저녁이었습니다. 민호 씨, 솔직히 물어봐도 돼요? 뭔데요? 부부관계.
얼마나 자주 해요? 술이 들어가니 재훈이가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우리도 비슷해요. 아니, 우린 두 달에 한 번도 힘들어요. 은영 씨가 싫어하세요? 싫어한다기보다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여요. 그냥 의무감으로 하는 느낌?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이도 비슷했거든요. 솔직히 내가 원하는 횟수는 일주일에 두세 번은 되는데 말이죠. 50살 넘어서도 그 정도 원하세요? 당연하죠. 50대가 뭐 죽은 나이도 아니고. 오히려 요즘 더 그런 것 같아요. 재훈이의 말에 나도 공감했습니다. 나 역시 요즘 들어 욕구가 더 강해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수진이는 점점 더 무관심해지고 있었어요. 민호 씨는 어때요? 저도 비슷해요. 하고 싶은데 눈치 보이고 거절당할까봐 먼저 말도 못하고. 맞아요, 그게 제일 서러워요. 내 와이프한테 눈치를 봐야 한다는 게. 우리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들어와서 수진이를 봤어요. 거실 소파에서 드라마를 보고 있었습니다. 당신 나왔어. 응. 짧은 대답이 전부였습니다. 나는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어요. 수진이는 드라마가 끝날 때까지 거실에 있을 거였습니다. 요즘 거의 매일 밤이 이랬어요. 재훈이 말이 맞네. 50대가 이렇게 외로운 나이였나? 그런 생각을 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재훈이네 부부싸움은 더욱 심해졌어요. 당신 요즘 새벽에 몇 시에 들어오는 거야? 회식이라니까. 내가 거짓말하는 것 같아? 거짓말 아니면 뭐야? 술 냄새도 안 나는데 새벽 3시에 들어와. 에휴, 진짜. 쾅. 문 닫는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다음날 저녁 재훈이가 우리 집 초인종을 눌렀어요. 민호 씨, 미안한데 오늘 밤 우리 집에서 자도 될까요? 무슨 일 있어요? 집사람이랑 크게 싸워서 얼굴 보기가 싫대요. 아, 그래요? 들어오세요. 재훈이는 소주 2병을 들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도 계세요? 아니요, 친구 모임 갔어요. 늦게 올 거예요. 우리는 거실에서 소주를 마셨습니다. 민호 씨, 솔직히 말해서 이혼하고 싶어요. 재훈이가 술잔을 비우며 말했습니다. 그 정도예요? 25년을 살았는데 이제 정말 한계예요. 대화도 안 통하고 이해도 안 되고. 은영 씨도 같은 생각일까요? 어제 싸우다가 은영이가 먼저 이혼하자고 했어요. 서로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냐고. 딸은요? 딸 때문에 버티는 거죠. 근데 딸도 이제 대학 졸업하면 독립할 거잖아요. 나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근데 정말 웃긴 게 뭔지 알아요? 뭔데요?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는지 생각해 봤어요. 결정적인 계기가 뭐였는지. 성생활이에요. 거기서부터 틀어지기 시작했어요. 재훈이가 속 시원하게 말했습니다. 처음 몇 년은 좋았어요. 서로 원하고 만족했죠. 근데 아이 낳고 나서부터 은영이가 점점 거부하기 시작했어요. 아이 키우느라 힘들어서 그랬겠죠. 그래서 이해했어요. 근데 아이가 커도 마찬가지였어요. 귀찮다는 표정, 빨리 끝내자는 태도. 재훈이의 목소리에 억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게 쌓이고 쌓이니까 서로한테 정이 떨어지더라고요. 이야기도 안 하게 되고 관심도 없어지고. 재훈 씨는 어떻게 해결해요? 뭐, 혼자 해결하죠. 50대 남자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민호 씨네는요? 비슷해요. 우리도 한 달에 한 번 할까 말까 해요. 힘들죠? 힘들죠. 그날 밤 우리는 새벽까지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50대 남자로 산다는 것의 외로움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다음 날 아침 재훈이는 일찍 나갔습니다. 민호 씨, 어젯밤엔 정말 고마웠어요. 천만에요. 힘들면 언제든 오세요. 그나저나 수진 씨한테 어젯밤 일 말 안 하셔도 돼요. 알겠어요. 사실 수진이도 새벽 1시쯤 들어왔었는데 재훈이가 소파에서 자는 걸 보고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었습니다. 재훈 씨가 왜 우리 집에서 잤어? 아침에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옆집이랑 싸웠나 봐. 또? 요즘 자주 싸우네. 응. 재훈 씨 불쌍하다. 은영 씨가 좀 심한 것 같아. 수진이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재훈이는 가끔 우리 집에 와서 술을 마시곤 했어요. 그럴 때면 수진이도 함께 이야기에 끼었습니다. 재훈 씨,
은영 씨랑 대화 좀 해보셨어요? 대화요? 무슨 대화를 해요? 서로 하고 싶은 말도 없는데. 그래도 부부잖아요. 수진 씨, 솔직히 부부라는 게 뭔가요? 우리가 결혼할 때 꿈꿨던 그런 관계인가요? 재훈이의 질문에 수진이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수진이가 말했어요. 여보, 우리는 재훈 씨네처럼 되지 말자. 그래. 우리도 요즘 대화가 없긴 한데 그래도 싸우지는 않잖아. 응. 앞으로 좀 더 노력하자. 그래. 하지만 변한 건 없었습니다. 수진이는 여전히 친구 모임과 요가에 빠져 있었고 나는 회사 일에 치여 살았어요. 3개월쯤 지났을까요? 어느 토요일 저녁 재훈이와 은영 씨가 함께 우리 집을 찾아왔습니다. 민호 씨, 수진 씨, 오늘 저녁 시간 괜찮으세요? 네, 괜찮은데요. 우리 4명이서 한번 진지하게 이야기 좀 하면 안 될까요? 은영 씨의 얼굴은 심각했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저희 이혼하기로 했어요. 충격적인 한마디였습니다. 우리는 거실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정말 이혼하실 거예요? 수진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아요. 은영 씨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딸은요? 딸은 이미 알고 있어요. 오히려 이해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25년이나 함께 사셨는데 25년이나 참았다고 해야죠. 재훈이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부부가 왜 이렇게 됐는지 아세요? 은영 씨가 물었습니다. 서로에 대한 관심이 사라져서가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성생활이 맞지 않아서예요. 은영 씨가 놀랍게도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재훈 씨는 자주 원하는데 전 그럴 기분이 안 났어요. 그러다 보니 서로 불만이 쌓였죠. 나는 내가 남편으로서 부족한가 싶었고 은영이는 자기가 아내로서 문제가 있나 싶었대요.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깨달았어요. 우리가 맞지 않는 게 아니라 서로의 타이밍과 방식이 다른 거였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재훈 씨는 적극적이고 강한 스타일을 원하는데 전 좀 더 부드럽고 감성적인 걸 원했거든요. 나와 수진이는 놀란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너무 솔직한 이야기였나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사실 우리도 비슷해요. 수진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도 요즘 거의 그런 일이 없어요. 한 달에 한 번도 힘들어요. 수진 씨도 그래요? 네. 저도 그냥 관심이 없어요. 남편한테 미안하지만 수진이의 고백에 나는 놀랐습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였거든요. 민호 씨는 어때요? 재훈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더 자주 원해요. 근데 수진이가 거부하는 것 같아서 말을 못해요. 봐요. 그게 문제예요. 은영 씨가 손뼉을 쳤습니다. 부부가 서로의 욕구를 숨기고 참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날 밤 우리는 부부관계에 대해 놀라울 정도로 솔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술도 제법 마셨어요. 그리고 재훈이가 충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재훈이가 술 기운에 말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토요일 밤에 우리 부부를 바꿔보는 거예요. 네. 나와 수진이가 동시에 놀란 목소리를 냈습니다. 부부 교환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니, 그냥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된 이유가 서로 맞지 않아서잖아요. 그래도 그건 민호 씨는 수진 씨가 너무 소극적이라고 느끼시잖아요. 그건 그렇지만 은영이는 내가 너무 급하다고 느끼고요. 근데 수진 씨는 어때요? 좀 더 적극적인 남자를 원하진 않나요? 수진이는 당황한 표정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민호 씨, 은영이는 원래 좀 더 감성적인 스타일을 원해요. 민호 씨가 그런 스타일 아니에요? 그건 맞긴 한데 나는 솔직히 놀라웠습니다. 재훈이의 말이 일리가 있었거든요. 당연히 장난으로 한 말이에요. 진짜로 하자는 건 아니고요. 재훈이가 손을 휘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만약 우리가 서로 바뀌면 어떨까 하고요. 그날 밤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내 머릿속에 깊이 박혔어요. 며칠이 지났는데도 재훈이의 제안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지만 묘하게 호기심이 생겼어요. 정말 그러면 어떨까? 나는 나 자신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또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재훈이네 집을 찾아갔어요.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다가 재훈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번에 제가 한 말 기억하세요? 부부 교환 말이요? 네. 솔직히 계속 생각했어요. 저도요. 놀랍게도 은영 씨가 대답했습니다. 저도 생각해봤어요. 물론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만약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한다면 어떨까 하고요. 은영 씨도요? 수진이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저희가 이혼하기로 한 이유가 뭐예요? 서로 맞지 않아서잖아요. 그럼 정말 맞는 사람이 따로 있는 건지 궁금하더라고요. 하지만 그건 물론 실제로 하자는 건 아니에요. 그냥 호기심이었어요. 은영 씨가 서둘러 말을 정정했습니다. 우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런데 수진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만약에요, 정말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어떤 규칙이 필요할까요? 수진아, 내가 놀라서 수진이를 봤습니다. 아니, 그냥 만약에 하는 말이야. 궁금해서. 수진 씨, 진심이에요? 재훈이가 눈을 빛내며 물었습니다. 아니, 진심은 아니고 그냥 이론적으로요. 만약 그런 걸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싶어서요. 이론적으로? 네. 사실 나도 궁금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지만 계속 생각이 났거든요. 그럼 일단 규칙을 정해볼까요? 재훈이가 종이와 펜을 꺼냈습니다. 첫째, 일주일에 한 번, 토요일 밤만. 둘째, 다른 날은 절대 안 만난다. 셋째, 감정 개입 금지. 순전히 육체적인 관계만. 넷째, 서로의 배우자에게 비밀로 한다. 아니, 이건 아니네요. 우리끼리 하는 거니까. 다섯째, 원하지 않으면 언제든 중단한다. 재훈이가 규칙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여섯째, 절대 누구한테도 말하지 않는다. 은영 씨가 추가했습니다. 일곱째, 이혼을 최종 결정하기 전에 3개월만 해본다. 3개월? 네. 3개월 동안 해보고 서로 뭐가 문제인지 확실히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 부부가 정말 맞지 않는 건지 아니면 방법을 몰랐던 건지 판단하는 거죠. 은영 씨의 말에 일리가 있었습니다. 수진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너무 황당해서. 민호 씨는요? 저도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네요. 우리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죠. 각자 일주일 더 생각해보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재훈이의 제안에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여보, 진짜 할 거야? 모르겠어. 당신은? 나도 모르겠어. 근데 계속 생각이 나. 나도.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나도 궁금해. 수진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뭐가? 재훈 씨가 어떤 스타일인지, 그리고 내가 정말 당신이 부족해서 이렇게 된 건지. 수진아, 당신도 궁금하지 않아? 은영 씨랑은 어떨지. 나는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사실이었거든요. 그날 밤 우리는 침대에 나란히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만약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한다면 우리 부부는 어떻게 될까? 모르겠어. 이혼하게 될까? 아니면 더 좋아질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네. 수진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 나 요즘 당신한테 미안했어. 왜? 당신이 원할 때 거절한 적이 많았잖아. 사실 나도 하고 싶었어. 근데 그냥 당신의 방식이 좀. 내 방식이? 응. 너무 빨라. 전이도 거의 없고 그냥 바로 시작하잖아. 그건 알아. 당신도 모르고 그랬을 거야. 근데 나는 그게 좀 아쉬웠어.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25년을 살았는데 이제야 듣게 됐어요. 미안해. 몰랐어. 나도 말을 못했으니까. 우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여보, 만약 우리가 정말 그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서로에게 배울 수 있을지도 몰라. 배운다고? 응. 재훈 씨가 어떻게 하는지 보고 나도 당신한테 그걸 원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도 은영 씨가 원하는 게 뭔지 알면 당신한테 더 잘해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진짜 해볼까? 당신이 정말 괜찮으면, 나도 당신이 괜찮으면. 그렇게 우리는 믿을 수 없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우리는 다시 재훈이네 집에 모였습니다. 결정했어요? 재훈이가 물었습니다. 네. 나와 수진이가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우리 해보기로 했어요. 정말요? 은영 씨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3개월만요. 그리고 규칙을 철저히 지키는 조건으로요.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재훈이가 은영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규칙을 정리할까요? 우리는 종이에 규칙을 적었습니다. 부부 교환 규칙. 1. 기간 3개월 12주. 2. 날짜 매주 토요일 밤 8시부터 일요일 아침 8시까지. 3. 장소 각자의 집 민호 운영은 1504호, 재훈 수지는 1505호. 4. 비밀 유지 절대 외부에 알리지 않는다. 5. 감정 개입 금지 순전히 육체적 관계만 유지. 6. 중단 권리 누구든 원하지 않으면 즉시 중단. 7. 목적 서로의 부부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실험. 8. 종료 후 3개월 후 각자 부부의 미래를 결정. 이 규칙에 모두 동의하시나요? 재훈이가 물었습니다. 네. 우리는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번 주 토요일부터 시작할까요? 네.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런 결정을 내리다니. 하지만 동시에 묘한 기대감도 있었어요. 내 안에 숨어있던 호기심이 꿈틀거렸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진짜 잘하는 거 맞지? 모르겠어. 근데 이미 결정했잖아. 무섭다. 나도. 그래도 궁금하긴 해. 나도. 우리는 서로를 안아주었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두려우면서도 떨리는 감정을 느꼈어요. 드디어 그 토요일이 왔습니다. 오후 내내 나는 불안했습니다. 정말로 할 수 있을까? 은영 씨는 어떤 사람일까? 수진이는 괜찮을까? 저녁 7시 30분쯤 문자가 왔습니다. 재혼 준비됐어요? 8시에 바로 시작하죠. 민호네. 준비됐습니다. 수진이도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여보, 정말 할 거야? 당신이 싫으면 지금이라도 안 해도 돼. 아니야. 하고 싶어. 무섭지만. 나도. 우리는 포옹했습니다. 그럼 토요일마다 보자. 응. 일요일 아침에 8시 정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은영 씨가 서 있었습니다. 간단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한 것 같았어요. 안녕하세요, 민호 씨. 안녕하세요, 은영 씨. 우리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복도에서 재훈이와 수진이가 함께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수진이가 한번 뒤돌아봤어요.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은영 씨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민호 씨, 떨리시죠? 네. 많이 떨려요. 저도요. 우리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음료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호 씨, 사실 이런 일은 처음이에요. 저도요. 결혼 전에도 재훈 씨 말고는 경험이 없었어요. 저도 수진이 말고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래도 약속했으니까 해야겠죠? 네. 은영 씨가 천천히 내 손을 잡았습니다. 민호 씨, 저한테 천천히 해주세요. 재훈 씨는 항상 너무 급했거든요. 네. 제가 원하는 것도 그거예요. 그럼 방으로 갈까요? 네. 우리는 일어섰습니다. 그 순간 나는 내가 정말로 이 선택을 하는 거라는 걸 실감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우리는 운명의 선을 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침실 문을 닫았습니다. 은영 씨와 나 단둘이 방에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25년간 수진이 말고는 이런 상황에 있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민호 씨, 앉으세요. 은영 씨가 침대 끝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그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떨리시죠? 많이 떨려요. 저도요. 손이 이렇게 떨려요. 은영 씨가 자신의 손을 보여줬습니다. 정말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은영 씨, 우리 정말 해야 할까요? 약속했잖아요. 3개월 동안 해보기로. 그래도 지금 그만둘 수도 있어요. 민호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은영 씨가 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도 무섭고 떨려요. 근데 동시에 궁금하기도 해요.
재훈 씨 말고 다른 남자는 어떨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재훈 씨랑 이혼하기 전에 확실히 알고 싶어요. 정말 우리가 맞지 않는 건지 아니면 제가 여자로서 문제가 있는 건지. 은영 씨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그걸 어떻게 아세요? 그건 민우 씨, 저 오늘 확인하고 싶어요. 제가 정말 감정이 없는 여자인지 아니면 재훈 씨가 제 스타일이 아니었던 건지. 은영 씨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알겠어요. 저도 확인하고 싶어요. 뭐요? 제가 수진이를 만족시키지 못한 게 제 잘못인지 아니면 우리 둘이 안 맞는 건지. 그럼 시작할까요? 네. 나는 은영 씨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은영 씨, 제가 키스해도 될까요? 네. 우리의 입술이 닿았습니다. 25년 만에 처음 키스하는 다른 여자였어요. 은영 씨의 입술은 부드러웠고 향수 냄새가 은은하게 났습니다. 수진이와는 다른 느낌이었어요. 천천히, 정말 천천히 키스했습니다. 은영 씨가 원하는 게 그거라고 했으니까요. 민우 씨. 은영 씨가 작은 소리로 내 이름을 불렀습니다. 재훈 씨는 키스도 급하게 했었어요. 근데 민우 씨는 다르네요. 천천히 할게요. 고마워요. 우리는 계속 키스했습니다. 점점 깊어지는 키스였어요. 그리고 나는 은영 씨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은영 씨, 제가 원피스 벗겨도 될까요? 네. 천천히요. 나는 정말 천천히 은영 씨의 원피스 지퍼를 내렸습니다. 은영 씨의 하얀 어깨가 드러났어요. 예쁘세요. 고마워요. 재훈 씨는 이런 말 안 했었어요. 왜요? 그냥 빨리 벗기기만 했어요. 나는 은영 씨의 어깨에 키스했습니다. 천천히 부드럽게. 아. 은영 씨가 작은 신음을 흘렸습니다. 민우 씨, 계속해주세요. 네. 나는 은영 씨의 목에, 어깨에, 쇄골에 키스했습니다. 정말 천천히 그녀가 원하는 대로. 민우 씨, 이런 느낌 처음이에요. 좋으세요? 네. 정말 좋아요. 우리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날 밤 나는 운명의 선을 넘었습니다. 은영 씨와의 시간은 수진이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천천히 감성적으로 서로를 배려하며 은영 씨가 원하는 게 바로 이거였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은영 씨도 나를 만족시켰어요. 수진이와의 25년 동안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각이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민우 씨. 네. 이런 느낌 처음이에요. 정말로. 저도요. 재훈 씨랑은 전혀 달라요. 어떻게요? 재훈 씨는 항상 자기 위주였어요. 빨리 시작하고 빨리 끝내고. 제 기분은 중요하지 않았죠. 힘드셨겠어요. 네. 그래서 점점 거부하게 됐어요. 의무감으로만 했죠. 이해해요. 근데 민호 씨는 저를 먼저 생각해 주시네요. 당연하죠. 혼자 좋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재훈 씨는 그렇게 생각 안 했었어요. 우리는 한참을 서로를 안고 누워 있었습니다. 민호 씨, 물어봐도 될까요? 네. 수진 씨랑은 어떠세요? 솔직히 말하면 요즘 거의 없어요. 한 달에 한 번 할까 말까 하고 해도 금방 끝나요. 수진 씨가 거부하세요? 직접적으로 거부하진 않는데 관심이 없어 보여요. 그냥 빨리 끝내자는 느낌? 저랑 반대네요. 네. 재훈 씨는 너무 자주 원했고 저는 거부했었거든요. 근데 수진 씨는 관심이 없고 민호 씨는 더 원하시고. 그러게요. 웃기죠? 우리 부부들이 서로 바뀌었으면 딱 맞았을 것 같아요. 은영 씨의 말에 나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잘하고 있는 거네요. 네. 민우 씨, 고마워요. 저야말로요. 우리는 다시 키스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우리는 두 번 더 관계를 가졌습니다. 은영 씨는 처음으로 만족하는 표정을 지었고 나도 오랜만에 남자로서의 자신감을 느꼈어요. 새벽 3시쯤이었을까요? 민우 씨, 잠 안 오세요? 네. 은영 씨는요? 저도요. 우리는 어둠 속에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민우 씨, 지금 수진 씨 생각나세요? 솔직히, 나요. 저도 재훈 씨 생각나요. 죄책감 들어요? 네. 그런데 동시에 이상한 기분도 들어요. 어떤 기분이요? 자유로운 기분이요.
25년 만에 처음으로 내가 원하는 걸 해본 것 같아요. 저도 같은 기분이에요. 민호 씨, 우리 지금 옆집에서 우리 배우자들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겠죠? 그렇겠죠. 상상이 가세요? 솔직히, 안 가요. 수진이가 재훈 씨랑 그런 일을 한다는 게, 재훈 씨는 상상이 가요. 워낙 적극적인 사람이니까. 수진 씨도 그런 걸 원했을까요? 모르죠. 근데 오늘 밤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게요. 우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은영 씨, 물어봐도 될까요? 네. 재훈 씨랑 정말 이혼하실 거예요? 3개월 후에 결정하기로 했어요. 이 실험이 끝나고요. 이 실험으로 뭘 알 수 있을까요? 제가 문제인지, 재훈 씨가 문제인지요. 아니면 우리 둘 다 문제가 없고 그냥 안 맞는 건지요. 만약 은영 씨가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면요. 그래도 재훈 씨랑 이혼할 것 같아요. 이미 너무 멀어졌거든요. 안타깝네요. 아니에요. 어쩌면 이게 우리 둘 다를 위한 일일 수도 있어요. 나는 은영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영 씨, 저희 부부는 어떨까요? 민호 씨네요? 네. 수진이랑 저도 이혼하게 될까요? 글쎄요. 그건 오늘 밤 후에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겠네요. 우리는 다시 서로를 안았습니다. 민호 씨, 한 번 더 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그날 밤은 그렇게 깊어갔습니다. 일요일 아침 7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민호 씨, 일어나야 해요. 네.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어젯밤의 기억이 생생했어요. 씻고 나갈게요. 네. 은영 씨가 샤워를 하는 동안 나는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믿기지 않았습니다. 은영 씨가 샤워를 마치고 나왔어요. 다시 어젯밤 입고 왔던 원피스를 입은 모습이었습니다. 민호 씨, 어젯밤 고마웠어요. 저야말로요. 다음 주 토요일에 또 봐요. 네. 정확히 8시 은영 씨가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수진이가 돌아왔어요. 다녀왔어. 응. 어땠어? 우리는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당신은? 나? 응. 은영 씨랑 어땠어? 좋았어. 그래. 응. 당신은? 재훈 씨랑? 수진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나도. 좋았어. 그래. 응. 생각보다 훨씬 좋았어.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25년을 함께 산 부부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서로가 낯설게 느껴졌어요. 여보, 우리 잘하고 있는 거 맞지? 모르겠어. 무서워. 나도. 그래도 계속할 거지? 약속했잖아. 3개월. 응. 그날 오후 우리는 각자의 방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색했어요. 저녁에 간단히 식사를 하고 일찍 잠들었습니다. 같은 침대에 누웠지만 서로 등을 돌리고 있었어요. 이게 맞는 건가? 잠들기 전까지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두 번째 토요일이 왔습니다. 일주일 동안 수진이와 나는 거의 대화를 하지 않았어요. 필요한 말만 주고받았습니다. 저녁 뭐 먹을까? 아무거나. 나 오늘 늦어. 그래. 그런 식이었습니다. 하지만 토요일이 가까워질수록 나는 이상한 기대감을 느꼈어요. 은영 씨를 다시 만난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수진이도 비슷한 것 같았어요. 토요일 오후부터 화장을 하고 옷을 골라 입더라고요. 평소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외출해? 아니, 그냥, 그래. 저녁 8시 다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은영 씨가 서 있었어요. 이번에는 좀 더 편한 청바지에 니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호 씨. 안녕하세요. 복도에서 수진이와 재훈이가 함께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수진이가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들어오세요. 네. 은영 씨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지난주보다는 덜 어색했어요. 음료 드릴까요? 커피 한 잔 주시겠어요? 네. 나는 커피를 타서 건넸습니다. 민호 씨, 일주일 어떠셨어요? 그냥 평범했어요. 은영 씨는요? 저도요. 우리는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민호 씨, 수진 씨랑은 어떠세요? 어색해요. 대화도 거의 안 해요. 저희도요. 재훈 씨랑 거의 말을 안 했어요. 죄책감 때문인가요?
그런 것도 있고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도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호 씨, 물어봐도 될까요? 네. 일주일 동안 저 생각하셨어요? 솔직히 대답해야 할까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은영 씨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네, 했어요. 저도 민호 씨 생각 많이 했어요. 정말요? 네. 어떻게 하면 안 그럴까 노력했는데 자꾸 생각나더라고요. 저도요. 특히 밤에. 저도 밤에 제일 많이 생각났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민호 씨,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무슨 말씀이세요? 감정 개입 금지가 규칙이잖아요. 근데 자꾸 생각나는 건 감정 아닌가요? 나도 같은 걱정을 했었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괜찮아요. 그냥 호기심이라고 생각해요. 호기심? 네. 새로운 사람이니까 당연히 궁금하고 생각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그렇게 생각해야 해요. 안 그러면 우리 복잡해져요. 은영 씨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럼 방으로 갈까요? 네. 두 번째 밤은 첫 번째보다 훨씬 자연스러웠어요. 우리는 서로의 몸을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은영 씨가 어디를 좋아하는지, 어떤 터치를 원하는지, 나도 내가 원하는 걸 더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었어요. 민호 씨, 정말 좋아요. 은영 씨도. 그날 밤도 우리는 여러 번 관계를 가졌습니다. 점점 더 서로에게 익숙해지고 있었어요. 새벽 2시쯤 우리는 침대에 누워 대화를 나눴습니다. 민호 씨, 수진 씨랑 이렇게 해보신 적 있어요? 뭐요? 이렇게 여러 번요. 그리고 이렇게 천천히요. 예전에는 있었던 것 같아요. 신혼 때. 그땐 어떠셨어요? 좋았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빨라지고 횟수도 줄었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모르겠어요. 익숙해져서? 아니면 서로 관심이 없어져서? 저희도 그랬어요. 처음에는 좋았었거든요. 재훈 씨랑요? 네. 신혼 1년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아이 낳고 나서부터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는데요? 재훈 씨가 제 몸이 변한 걸 싫어하는 것 같았어요. 에이, 그럴 리가요. 직접 말하진 않았지만 느껴졌어요. 예전처럼 안 봐주더라고요. 힘드셨겠어요. 네. 그래서 자신감도 없어지고 더 거부하게 됐어요. 근데 은영 씨, 정말 예쁘세요. 47살이라는 게 믿기지 않아요. 정말요? 네. 진심이에요. 은영 씨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민호 씨, 그런 말 처음 들어요. 재훈 씨는 절대 그런 말 안 했거든요. 왜요? 그냥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 외모에. 그럼 뭐에 관심이 있었는데요? 그냥 그것만이요. 나는 은영 씨를 안아주었습니다. 은영 씨, 재훈 씨가 바보네요. 고마워요. 우리는 다시 키스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토요일도 비슷하게 지나갔습니다. 점점 더 익숙해지고 편해지고 서로를 이해하게 됐어요. 은영 씨와의 시간은 내게 활력을 줬습니다. 50대 남자로서 잃어버렸던 자신감이 돌아왔어요. 회사에서도 달라진 제 모습을 눈치챘나 봐요. 부장님, 요즘 좋은 일 있으세요? 응? 왜? 그냥 표정이 밝아 보여서요. 아, 그래? 네. 예전보다 훨씬 활력 넘쳐 보이세요.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에서도 변화가 있었어요. 수진이와는 여전히 대화가 별로 없었지만 이상하게 덜 답답했습니다. 토요일마다 은영 씨를 만난다는 기대감 때문이었을 거예요. 수진이도 비슷한 것 같았습니다. 평소보다 화장을 더 신경 쓰고 옷도 예쁘게 입고 다녔어요. 재훈 씨한테 예쁘게 보이려고 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경 쓰이진 않았어요. 나도 은영 씨를 만나고 있었으니까요. 5번째 토요일이었습니다. 이날 은영 씨는 평소와 달리 조용했어요. 은영 씨, 무슨 일 있어요? 아니에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사실은요. 네. 재훈 씨랑 또 싸웠어요. 왜요? 딸 때문이에요. 졸업하고 취업 문제로. 아, 재훈 씨는 대기업에 가라고 하는데 딸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하고 싶대요.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재훈 씨는 화를 냈어요. 그래서 제가 딸 편을 들었더니 재훈 씨가 더 화가 났대요. 힘드시겠네요. 네.
그래서 오늘 여기 오는 것도 망설였어요. 왜요? 이러고 있는 게 맞나 싶어서요. 남편이랑 싸우고 다른 남자를 만나러 오고 은영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영 씨, 민호 씨, 우리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처음에는 실험이라고 생각했어요. 3개월만 해보고 서로 배우고 그러면 원래 부부랑 더 잘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점점 복잡해져요. 민호 씨한테 마음이 가는 것 같아요.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은영 씨, 미안해요. 감정 개입 금지가 규칙인데. 아니에요. 저도 비슷해요. 정말요? 네. 토요일만 기다려지고 은영 씨 생각이 자꾸 나고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민호 씨,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르겠어요. 이대로 계속하면 정말 사랑하게 될 것 같아요. 저도요. 그럼 우리 부부는 어떻게 돼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민호 씨, 수진 씨 사랑하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25년을 함께 살았는데 사랑인지 정인지 구분이 안 돼요. 저도요. 재훈 씨한테 하지만 배신하고 싶진 않아요. 저도요. 우리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민호 씨, 그래도 오늘은 해도 될까요? 네. 마지막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날 밤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더 간절했고 더 애절했어요. 마치 정말 마지막인 것처럼. 민호 씨, 네. 만약에요, 정말 만약에. 제가 재훈 씨랑 이혼하면 민호 씨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모르겠어요. 수진 씨랑 이혼하진 않으실 거죠? 글쎄요. 수진이 생각도 들어야 하니까. 수진 씨도 저희처럼 생각하고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물어보지 않아서. 물어보기 무섭죠? 네. 저도요. 재훈 씨한테 물어보기 무서워요. 우리는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민호 씨, 오늘 밤만은 아무 생각하지 말아요. 네. 그냥 우리 둘만 있는 것처럼. 알겠어요. 그날 밤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우리는 새벽까지 서로를 안고 대화를 나눴어요. 민호 씨, 만약 우리가 결혼했다면 어땠을까요? 행복했을 것 같아요. 저도요. 근데 그랬다면 지금처럼 좋진 않았을 거예요. 왜요?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더 간절하고 특별한 것 같아요. 그건 맞는 말이네요. 만약 매일 만났다면 우리도 수진이랑 저처럼 재훈 씨랑 은영 씨처럼 됐을지도 몰라요. 그럼 결혼이란 게 뭘까요? 모르겠어요. 익숙함? 안정감? 사랑은 아니고요? 사랑도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변하는 것 같아요. 슬프네요. 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영 씨가 떠나기 전에 말했습니다. 민호 씨, 다음 주도 봐요. 네. 그때까지 생각해봐요. 우리가 이걸 계속해야 할지. 은영 씨도요. 네. 은영 씨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수진이가 돌아왔어요. 다녀왔어. 응. 평소처럼 간단한 대화만 나눴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수진이의 얼굴에 뭔가 달라진 게 보였습니다. 여보, 우리 이야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수진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이거 계속해야 할까? 당신 생각은? 나 혼란스러워. 나도. 우리는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25년 만에 가장 진지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솔직하게 말할게. 수진이가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나 재훈 씨한테 마음이 가고 있는 것 같아. 충격적인 고백이었습니다. 그래. 응. 처음에는 그냥 호기심이었어. 근데 점점 토요일이 기다려지고 재훈 씨 생각이 나고 나도 은영 씨한테 그래. 이번에는 수진이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응.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우리 어떻게 된 거야? 모르겠어. 25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제 다른 사람한테 마음이 간다는 게.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아, 나한테는? 뭐? 나한테는 마음이 없어? 그건 아니야. 정이 있지. 근데 사랑인지는 모르겠어. 나도 당신한테 그래. 우리는 침묵했습니다. 여보, 이혼할까?
수진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당신이 원하면. 나도 잘 모르겠어. 이혼하고 싶은지 아닌지. 나도. 재훈 씨네는 어떤 것 같아? 글쎄, 은영 씨도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던데. 그럼 우리 4명 다 혼란스러운 거네. 그런 것 같아. 수진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있잖아. 응? 나 사실 처음에는 이게 우리 부부한테 도움이 될 줄 알았어. 무슨 말이야? 재훈 씨랑 관계를 가지면서 내가 뭘 원하는지 알게 됐거든. 그리고 당신한테 그걸 말해줄 수 있을 것 같았어. 그래서? 근데 그럴 기회가 없었어. 우리 토요일만 지나면 서로 말도 안 하잖아. 맞아.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당신한테 그걸 말하고 싶지도 않았어. 왜? 재훈 씨가 너무 좋았거든. 그걸 당신한테 말하면 미안할 것 같았어. 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여보, 재훈 씨가. 뭐가 좋은데? 적극적이야. 나를 원한다는 게 느껴져. 그리고 끝까지 챙겨줘. 그래. 미안해. 이런 말하면 안 되는데. 아니야. 나도 물어봤잖아. 당신은? 은영 씨가 뭐가 좋은데? 이번에는 내가 대답할 차례였습니다. 천천히 해. 그리고 감성적이야. 나를 이해해주는 느낌? 나도 그랬어. 재훈 씨가 나를 이해해주는 것 같았어. 우리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 거네. 그런가 봐.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어떻게 할까? 모르겠어. 계속할까? 아니면 그만둘까? 당신 생각은? 나는 계속하고 싶어. 근데 동시에 그만둬야 할 것 같기도 하고. 나도 같은 생각이야. 그럼 어떻게 해? 3개월 약속했잖아. 그때까지는 하는 거야. 그리고 그 후에 결정하자. 알겠어. 그날 오후 우리는 재훈이네를 찾아갔습니다. 4명이 다시 모였어요. 여러분, 우리 이야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재훈이가 대답했습니다. 이거 계속해야 할까요? 글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희 부부는 감정이 복잡해졌어요.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저희도요. 은영 씨가 대답했습니다. 처음에 약속한 3개월이 이제 절반쯤 지났잖아요. 그런데 감정 개입 금지 규칙이 지켜지지 않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는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약속은 지켜야 하지 않을까요? 3개월까지는. 재훈이가 말했습니다. 근데 계속하면 더 복잡해질 것 같은데요. 그래도 여기서 멈추면 아무것도 해결 안 된 거잖아요. 그건 그렇네요. 우리는 한참을 논의했습니다. 결론은 계속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 규칙을 추가했습니다. 3개월이 끝나는 날 우리 4명이 모여서 최종 결정을 내리자. 무슨 결정이요? 각자 부부의 미래에 대해서요. 계속 살 건지 이혼할 건지. 알겠어요. 우리는 동의했습니다. 6번째, 7번째 토요일이 지나갔습니다. 은영 씨와의 관계는 점점 더 깊어졌어요. 이제는 단순히 육체적인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과거에 대해, 꿈에 대해, 후회에 대해. 민호 씨, 만약 우리가 20대에 만났다면 어땠을까요? 사랑에 빠졌겠죠. 그랬을까요? 네. 은영 씨는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민호 씨도요. 우리는 키스했습니다. 민호 씨, 저 고백할 게 있어요. 뭔데요? 사실 저 15년 전에 민호 씨를 처음 봤을 때부터 좋았어요. 정말요? 네. 얼굴도 잘생기셨고 말씨도 부드러우시고 재훈 씨랑 다르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당연히 숨겼죠. 저는 재훈 씨 아내고 민호 씨는 수진 씨 남편이니까. 그랬군요. 근데 이렇게 민호 씨를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운명이었나 봐요. 운명.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은영 씨가 내 품에 안겼습니다. 민호 씨, 3개월이 끝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모르겠어요. 수진이 생각도 들어야 하고. 수진 씨는 뭐라고 하시던가요? 아직 결정 못했대요. 저희도요. 재훈 씨도 고민 중이래요. 은영 씨 생각은요? 저는 이혼하고 싶어요. 정말요? 네. 이제 재훈 씨랑은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다른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 후에는요? 혼자 살 생각이에요. 혼자요? 네. 당분간은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민호 씨가 자유로워지면 그때는 은영 씨가 말을 흐렸습니다. 은영 씨, 아니에요. 그냥 혼자 생각한 거예요. 은영 씨, 저도 말하지 마세요. 지금은 너무 복잡해요. 우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8번째 토요일이었습니다. 이날 수진이가 집에 돌아와서 이상했어요. 평소보다 훨씬 늦게 왔고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수진아, 무슨 일 있어? 응. 재훈 씨랑 싸웠어? 아니, 싸운 건 아니고. 그럼 뭔데? 수진이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재훈 씨가 나한테 고백했어. 고백? 응. 사랑한다고. 나는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했어? 나도 혼란스럽다고 했어. 그리고 일단 3개월 채우자고. 재훈 씨는 뭐래? 알겠다고 했어. 근데 진지했어. 정말로 나를 사랑하게 된 것 같았어. 여보, 나 어떻게 해? 수진이가 울먹였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나 재훈 씨 좋아. 진짜 좋아. 근데 당신하고 25년을 살았잖아. 그게 뭐라고 쉽게 버릴 수 있겠어? 수진아, 당신은? 은영 씨 어떤데? 나도 좋아해. 사랑해. 잘 모르겠어. 근데 계속 생각나. 그럼 우리 어떡하지? 모르겠어. 우리는 서로 껴안고 울었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함께 우는 것 같았어요. 여보, 우리 이혼할까? 당신이 원하면. 나도 잘 모르겠어. 재훈 씨를 선택하고 싶은데 당신을 버리는 게 맞는 건지, 나도 은영 씨를 선택하고 싶은데 당신과의 25년을 버리는 게 맞는 건지. 우리 참 바보 같지? 응. 그날 밤 우리는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9번째 토요일이 왔습니다. 이날 은영 씨가 말했습니다. 민호 씨, 재훈 씨가 수진 씨한테 고백했대요. 알아요. 수진이한테 들었어요. 저도 재훈 씨한테 들었어요. 진심이래요. 그래요? 네. 재훈 씨가 그런 말하는 거 처음 봤어요. 25년 동안. 복잡하네요. 민호 씨, 우리 어떻게 할까요? 모르겠어요. 3개월이 다음 주면 끝나요. 그렇죠. 그때 결정해야 해요. 각자 부부의 미래를. 네. 민호 씨,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랑 수진 씨 중에 누구를 선택하실 거예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민호 씨, 저 알아요. 당신이 수진 씨를 버릴 수 없다는 거. 은영 씨, 25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어떻게 쉽게 버려요? 저도 재훈 씨를 그렇게 쉽게 버릴 수 없어요. 그럼 은영 씨는요? 재훈 씨를 선택하실 거예요? 모르겠어요. 근데 이혼은 할 것 같아요. 이혼하고 나서는요? 혼자 살 거예요. 저는요? 민호 씨는 수진 씨랑 계속 사실 거잖아요. 아마도요. 그럼 우리는 끝이네요. 은영 씨, 괜찮아요.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계속될 수 없다는 거. 은영 씨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녀를 안아주었어요. 은영 씨, 미안해요. 아니에요. 민호 씨 잘못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 시작한 거죠. 하지만, 민호 씨, 오늘이 마지막 일 수도 있잖아요. 다음 주에 결정하면 우리 끝날 거니까. 그렇겠죠. 그럼 오늘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해도 될까요? 네. 그날 밤은 정말 마지막처럼 사랑했습니다. 우리는 새벽까지 서로를 안고 울고 웃었어요. 민호 씨, 고마웠어요. 저야말로요. 민호 씨 덕분에 제가 여자로서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은영 씨는 정말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민호 씨도요. 은영 씨, 이혼하고 나서 좋은 사람 만나세요. 민호 씨는요? 저는 수진이랑 다시 시작해 볼게요. 이번 일로 많이 배웠으니까 그거면 됐어요. 이 일이 헛되지 않은 거네요. 네. 우리는 마지막 키스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아침 은영 씨가 떠났어요. 안녕히 가세요. 네. 민호 씨도. 문이 닫혔습니다. 수진이가 돌아왔을 때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여보, 나 결정했어.
뭐로? 당신이랑 계속 살 거야. 나는 놀랐습니다. 정말? 응. 재훈 씨가 좋긴 하지만 당신이랑의 25년이 더 소중해. 나도 같은 생각이었어. 정말? 응. 은영 씨가 좋긴 하지만 당신을 버릴 순 없어. 우리는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껴안는 것 같았어요. 10번째 토요일 3개월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이날은 4명이 함께 모이기로 했어요. 최종 결정을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저녁 7시 우리는 재훈이네 집 거실에 모였습니다. 자, 그럼 시작할까요? 재훈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3개월 동안 우리가 약속한 실험이 끝났어요. 이제 각자 결정을 발표할 시간이에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민호 씨네 부부부터 발표해 주시겠어요? 나는 수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희는 계속 살기로 했습니다. 그래요? 은영 씨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3개월 동안 많은 걸 배웠어요. 서로가 뭘 원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걸 실천하려고 해요. 수진이가 덧붙였습니다. 좋은 결정 같아요. 재훈이가 말했습니다. 재훈 씨네는요? 이번에는 내가 물었습니다. 재훈이와 은영 씨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저희는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충격적인 발표였습니다. 정말요? 네. 3개월 동안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우리 둘은 정말 맞지 않는다는 걸. 하지만 이번 실험이 헛되지는 않았어요. 은영 씨가 말했습니다. 이혼 결정을 더 확신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죄책감 없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로 원망하지 않고요? 네. 오히려 고마워요. 25년 동안 함께 해줘서. 재훈이와 은영 씨가 서로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재훈이가 수진이를 바라봤습니다. 수진 씨, 3개월 동안 고마웠어요. 저야말로요. 수진 씨 덕분에 제가 뭘 잘못했는지 알게 됐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너무 제 위주로만 생각했더라고요.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 신경 안 썼어요. 그래서 은영이가 저를 거부했던 거예요. 당연한 일이었죠. 재훈이가 은영 씨를 바라봤습니다. 은영아, 미안해. 25년 동안. 나도 미안해. 나도 너한테 제대로 말하지 않았잖아.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나와 수진이도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우리도 반성할 게 많아. 응. 나도 당신이 뭘 원하는지 몰랐어. 나도 당신한테 제대로 말하지 않았고. 이제부터는 달라질 거야. 응. 꼭 그래야지. 우리는 키스했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 어린 키스였어요. 그럼 오늘이 정말 마지막이네요. 은영 씨가 말했습니다. 네. 마지막 토요일이에요. 그래도 후회는 없어요. 모두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었으니까. 저도요. 우리는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죠. 재훈이가 말했습니다. 뭔데요? 오늘 밤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면 어떨까요? 지금요? 네. 정식으로 작별하는 의미로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당신 괜찮아? 내가 수진이한테 물었습니다. 나는 괜찮아. 당신은? 나도. 그럼 우리도 괜찮아요. 은영 씨와 재훈이도 동의했습니다. 그럼 마지막 토요일 시작할까요? 네. 그렇게 우리는 마지막 밤을 시작했습니다. 은영 씨와 나는 우리 집으로 갔어요. 민우 씨, 정말 마지막이네요. 네. 아쉬워요. 저도요. 우리는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민우 씨, 3개월 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저야말로요. 은영 씨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저도요. 민우 씨 덕분에 제가 여자로서 매력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은영 씨는 정말 매력적인 분이에요. 우리는 포옹했습니다. 민우 씨, 오늘은 천천히 하지 않아도 돼요. 네. 마지막이니까 더 뜨겁게 해주세요. 알겠어요. 그날 밤 우리는 처음처럼 그리고 마지막처럼 사랑했습니다. 모든 걸 쏟아부었어요. 3개월 동안 쌓였던 감정을, 아쉬움을, 그리움을. 민우 씨, 사랑해요. 저도요, 은영 씨. 우리는 처음으로 사랑한다는 말을 나눴습니다. 새벽 5시쯤이었을까요? 우리는 침대에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민우 씨, 이제 정말 끝이네요. 네.
이 방을 나가면 다시는 이렇게 못 만나겠죠? 그래야죠. 우리 각자 부부로 돌아가야 하니까. 슬프네요. 저도요. 민우 씨, 만약에요. 몇 년 후에 우연히 마주치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모르겠어요. 저도요. 근데 궁금해요. 저도 궁금해요. 우리는 마지막 키스를 나눴습니다. 은영 씨, 행복하세요. 민우 씨도요. 이혼하고 나서 좋은 사람 만나세요. 노력해 볼게요. 근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요? 민우 씨 같은 사람은 없을 것 같아서요. 은영 씨, 농담이에요. 저 이제 혼자 살 거예요. 당분간은요.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7시 30분, 은영 씨가 옷을 입었습니다. 민우 씨, 정말 잘 지내세요. 은영 씨도요. 수진 씨 잘 대해주세요. 네. 은영 씨도 재훈 씨랑 좋게 헤어지세요. 네. 문 앞에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포옹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은영 씨가 문을 나갔습니다. 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30분 후 수진이가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어. 응. 우리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여보, 어땠어? 좋았어. 마지막이니까. 나도. 재훈 씨한테 작별 인사했어? 응. 서로 잘 살자고 했어. 우리도.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어떻게 할까? 다시 시작하는 거지. 응. 처음부터. 좋아. 우리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여보, 내가 당신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뭔데? 나 당신이 천천히 해줬으면 좋겠어. 재훈 씨처럼 말이야. 알겠어. 나도 당신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뭔데? 나 당신이 좀 더 적극적이었으면 좋겠어. 은영 씨처럼 말이야. 알겠어. 우리는 웃었습니다. 그럼 오늘 밤부터 연습해볼까? 응. 좋아. 그날 밤 우리는 25년 만에 처음으로 서로를 진심으로 원했습니다. 천천히, 적극적으로. 서로가 원하는 대로. 여보, 이런 느낌 처음이야. 나도. 우리는 새벽까지 사랑을 나눴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했던 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이해였다는 걸. 6개월이 지났습니다. 재훈이와 은영 씨는 이혼 절차를 마쳤어요. 딸은 이미 독립해서 자취를 시작했고 두 사람은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습니다. 재훈이는 회사 근처에 원룸을 얻어 혼자 살고 있었고 은영 씨는 친정 근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우리는 가끔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어색하지만 예의 바른 인사를 나눴어요. 수진이와 나는 많은 게 달라졌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대화가 늘어난 거였어요. 여보, 오늘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응, 무슨 일인데? 후배가. 우리는 저녁마다 그날 있었던 일을 나눴습니다. 25년 동안 하지 않았던 대화들이었어요. 그리고 주말마다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보, 이번 주말에 뭐 할까? 영화 볼까? 좋아. 오랜만에 영화관 가자. 우리는 데이트를 했어요. 신혼 때처럼.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부부관계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가 원하는 게 뭔지 알았어요. 그리고 그걸 솔직하게 표현했습니다. 여보, 오늘 밤 같이 있어줄 수 있어? 응. 나도 당신이 보고 싶었어. 천천히 해줄래? 물론이지. 우리의 부부관계는 일주일에 2-3번으로 늘어났습니다. 서로 만족하는 방식으로요. 여보, 요즘 좋지? 응. 정말 좋아. 나도. 여보, 고마워. 나야말로. 우리는 50대의 새로운 신혼을 맞이한 것 같았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여보, 재훈 씨네 소식 들었어? 무슨 소식? 은영 씨가 누구 만난대. 정말? 응. 동네에서 소문났어. 대학 동창이래. 잘 됐네. 응. 은영 씨 행복했으면 좋겠어. 나도.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여보, 솔직히 말해도 돼? 뭔데? 나 가끔 그때 생각나. 재훈 씨? 응. 나쁜 기억은 아니야. 그냥 그때가 궁금해. 나도 가끔 은영 씨 생각나. 그래. 응.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
보고 싶어? 아니, 보고 싶진 않아. 그냥 잘 지냈으면 좋겠어. 나도 재훈 씨가 잘 지냈으면 좋겠어.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우리 그때 잘한 거 맞지? 응, 잘한 거야. 후회 안 해? 가끔은 혼란스럽지만 후회하진 않아. 당신은? 나도.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달라졌잖아. 그래. 그때가 없었으면 우리 계속 그렇게 살았을 거야. 무서운 생각이다. 응. 우리는 포옹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은영 씨를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쳤습니다. 단둘이었어요. 안녕하세요, 민호 씨. 아, 네. 안녕하세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요. 은영 씨는요? 저도요. 엘리베이터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민호 씨, 수진 씨랑 잘 지내시죠? 네. 많이 좋아졌어요. 다행이에요. 은영 씨는 재훈 씨랑 완전히 끝났어요. 이혼 정리 다 됐어요. 그래요? 새로운 시작이네요. 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호 씨, 물어봐도 될까요? 네. 그때 후회하세요? 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후회는 아니에요. 덕분에 많이 배웠거든요. 저도요. 은영 씨 덕분에 제가 남편으로서 뭘 잘못했는지 알았어요. 저도 민호 씨 덕분에 제가 여자로서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은영 씨, 그때는 정말 고마웠어요. 저야말로요. 엘리베이터가 15층에 도착했습니다. 그럼 안녕히 가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정말 끝났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들어가니 수진이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왔어? 응. 누구 만났어? 표정이 이상해. 은영 씨 마주쳤어. 아, 근데 괜찮아. 이제 정말 끝난 것 같아. 그래. 응. 은영 씨도 새로운 삶을 살고 있더라. 잘 됐다. 응.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여보, 고마워. 왜? 나랑 계속 살아줘서. 나야말로. 여보, 사랑해. 나도 사랑해. 우리는 25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사랑을 나눴어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원하는 걸 표현하면서 여보, 정말 좋아. 나도. 우리는 새벽까지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재훈이는 회사에서 임원으로 승진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합니다. 은영 씨는 대학 동창과 재혼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행복해 보인다고 했어요. 우리는 가끔 복도에서 그들을 마주쳤지만 이제는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네, 덕분에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어느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수진이와 나는 거실에서 와인을 마시고 있었어요. 여보, 생각해보면 그때가 꿈만 같아. 나도. 정말 우리가 그런 일을 했었나 싶어. 후회해? 아니, 후회 안 해. 오히려 고마워. 나도. 그때가 없었으면 우리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었을 거야. 맞아. 우리는 와인잔을 부딪혔습니다. 여보, 토요일이잖아. 응. 옛날 생각나? 응. 매주 토요일마다 다른 사람 만났던 그때. 지금은 당신이랑 있는 게 훨씬 좋아. 나도. 우리는 키스했습니다. 그리고 침실로 들어갔어요. 여보, 오늘은 어떻게 하고 싶어? 천천히. 감성적으로. 알겠어. 나도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줄게. 고마워. 우리는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이제는 완벽하게 서로를 이해하면서 3년이 지났습니다. 나는 55살, 수진이는 52살이 됐어요. 우리는 여전히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재훈이와 은영 씨는 이미 이사를 갔어요. 각자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여보, 은영 씨 소식 들었어? 무슨 소식? 아기 낳았대. 정말? 응. 48살에. 대단하네. 행복해 보이더라. 잘 됐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여보, 우리는 행복해?
나는 수진이를 안았습니다. 응, 행복해. 나도. 그때 일 후회해? 아니, 오히려 감사해. 덕분에 우리가 달라졌잖아. 그래, 우리 많이 달라졌어. 우리는 키스했습니다. 어느 주말 우리는 동네를 산책하다가 재훈이를 마주쳤습니다. 혼자였어요. 아, 민호 씨, 수진 씨, 재훈 씨, 오랜만이에요. 네, 정말 오랜만이에요. 우리는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요. 회사 일도 잘 풀리고, 새로 사귀는 분은요? 헤어졌어요. 아, 괜찮아요. 제가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서요. 재훈이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은영 씨는 잘 지내시나 봐요? 네, 들었어요. 재혼도 하고 아기도 낳고. 부럽지 않으세요? 부럽죠. 근데 어쩌겠어요. 제 선택이었으니까. 재훈이가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두 분은 여전히 좋아 보이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때 일이 두 분한테는 도움이 된 것 같아요. 네, 많은 도움이 됐어요. 재훈이가 잠시 망설이더니 물었습니다. 수진 씨, 물어봐도 될까요? 네. 그때 좋았나요? 수진이는 나를 보고 그리고 재훈이를 봤습니다. 좋았어요. 하지만 지금이 더 좋아요. 재훈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야죠. 우리는 한참을 대화를 나눴습니다. 헤어질 때 재훈이가 말했습니다. 두 분 계속 행복하세요. 재훈 씨도요. 저는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그럴까요? 네. 재훈이가 걸어갔습니다. 수진이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잘한 거 맞지? 응, 잘한 거야. 재훈 씨는 힘들어 보였어. 응, 새로운 삶이 쉽지 않나 봐. 우리는 운이 좋았네. 응, 서로를 선택해서 우리는 손을 잡고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여보, 솔직히 말해봐. 뭘? 가끔은 그때 생각나지? 나? 후회해? 후회는 아니야. 그냥 그리워. 뭐가? 그때의 떨림? 새로움? 나도 가끔 그래. 정말? 응. 재훈 씨가 그립기도 해. 그때의 설렘이. 나도 은영 씨가 그립기도 해.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근데 여보, 알아? 뭘? 그립기는 하지만 돌아가고 싶진 않아. 나도. 지금이 훨씬 좋아. 당신이랑. 나도 당신이랑이 좋아. 우리는 포옹했습니다. 여보, 고마워. 뭐가? 나를 선택해줘서. 나야말로. 여보, 사랑해. 나도 사랑해. 우리는 사랑을 나눴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어요. 토요일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다. 서로에게 만족하니까요. 그날 밤 나는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한 선택이 옳았을까? 분명 위험한 선택이었어요.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있었죠. 하지만 그 선택 덕분에 우리는 달라졌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게 됐고 사랑하는 법을 다시 배웠어요. 재훈이와 은영 씨는 이혼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슬픈 결말이었죠. 하지만 은영 씨는 새로운 행복을 찾았어요. 재훈이도 언젠가는 찾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계속됩니다. 더 강해진 부부로서. 완벽하지는 않아요. 여전히 싸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알아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어떻게 서로를 이해해야 하는지를.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나는 수진이를 안고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은영 씨가 나타났어요. 웃으면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잘 지내세요, 민호 씨. 은영 씨도요. 행복하세요. 은영 씨도 행복하세요. 꿈에서 깨어났을 때 수진이가 내 옆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 수진아. 나를 선택해줘서. 다음 날 아침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날씨 좋네. 산책 갈까? 좋아. 우리는 손을 잡고 나갔습니다. 55살, 52살. 늙어가고 있었지만 우리는 행복했어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충분히 좋은 삶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오늘도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도덕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는 주제를 다뤘습니다. 부부 교환이라는 금기를 소재로 했죠. 하지만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결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입니다. 서로가 뭘 원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야기하는 것. 25년, 30년을 함께 살면서도 서로를 모르는 부부들이 많습니다. 말하지 않으니까요. 부끄러워서,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혹은 포기해서. 하지만 말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들은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들이 뭘 원하는지 알게 됐습니다. 물론 현실에서 이런 선택을 권하는 건 아닙니다. 대신 이야기하세요. 배우자와 솔직하게, 나는 이런 게 좋아. 이렇게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 우리 좀 더 시간을 내자. 그런 작은 대화들이 모여서 관계를 바꿉니다. 50대, 60대가 되어도 늦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금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자녀들이 독립하고 서로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기니까요. 제2의 신혼을 시작하세요. 서로를 다시 알아가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세요. 그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혹시 여기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잘 들었습니다. 한 줄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궁금합니다. 부부관계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신지,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사랑하는 분과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느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